오늘처럼 대전이 많이 저희 상임위에서 언급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 MBC가 있는 도룡동이 마침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 MBC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어둡게 그리고 MBC 좀 살려달라고 저한테 했었던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서 기억이 나는데 이 글을 읽으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진숙이 재임했던 3년 동안 대전 MBC는 450만 지역민을 볼 면목이 없었다. 지역사회의 비판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보도와 편성 프로그램에서 지난날을 반성하고 대전 MBC를 시청자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지역민과 약속했다. 그 지역민들이 제가 아는 제 이웃들이라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방통위가 지난달 28일에 국회와 국민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2인 체제 하에서 이러한 폭거가 자행된 것입니다. 행정 권력이 입법과 사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지난 8일에 뭐라고 하셨냐면 2인 체제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후보자의 책임 전가는 정말 속아 웃을 만큼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방통위, 방심위 인사에서 야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누가 임명되었는지 아십니까? 최민희 위원장 7개월이 넘도록 임명을 거부했고 황열현 위원은 4개월 넘도록 임명되지 않아서 직을 고사했고 최선영 의원은 8개월째 임명되지 않아서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전혀 없죠. 그러니까 오로지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만 지금까지 임명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만 임명이 되고 다 거부당했는데 기형적 2인 체제가 누구 탓입니까? 저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영원히 2명의 상임위원을 추천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추천을 하더라도 임명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다 후보자가 뭐 민주당 책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편향되고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인사임을 자인하는 꼴 아닙니까? 색안경을 먼저 끼고 민주당 책임을 말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진숙 후보자,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단 2명이 방통위를 독임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합의제 기능을 상실한 2인 체제 의사결정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방통위가 받은 법률 자문 의견서에도 2인 체제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23년도 법무법인에서 2인 체제가 일시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2인 체제 운영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답변 받은 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법률 자문 의견서와 법원의 판단을 종합해 보면 위법적인 2인 체제는 방통위법의 취지를 훼손했고 의결권을 남용하고 상시적 독임기구를 만들어서 위법적인 의결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위법적 의결이 원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부터 지금까지 131건의 불법적인 의결을 감행해 왔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방통위가 불법적 2인 체제 의결을 지속한다면 국회는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탄핵에 각오를 하면서까지 2인 체제에서 박문진 이사 선임 의결을 계속해서 시도할 계획입니까? 아까 드린 답변하고 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나리오가 거의 그려지는데 아니 탄핵을 본인의 다음 선거에 혹시 훈장으로 활용할 작정 아니십니까? 정치꾼 후보자는 역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 중에 부적격입니다. 탄핵은 물론이고 국정조사, 고발 등을 통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